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또 기승을 부릴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이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정말 그럴지 저도 자목 궁금합니다만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그때가 또 얼마나 그리워지는지요. 네, 오늘은 장 도미니크 보비의 책 잠수복과 나비 골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만한 일상도 나중에 돌아보면 얼마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지 미리 생각해 보시면서 이 책 함께 하겠습니다. 잠수복과 나비, 이 책이 처음 한국에서 간행된 건 1997년이고요. 원서가 나온 것과 거의 동시대였습니다. 상당히 빠른 시일에 번역본이 간행된 거 알 수 있죠. 95, 96년에 프랑스에서 간행됐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2015년에 잠수종과 나비라는 제목으로 얼굴을 바꾸고 다시 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비교적 최근에 이 책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서점에 서서 몇 페이지 읽다가 흥미롭다라고 생각해서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왼쪽 눈꺼풀을 20만 번 이상 깜빡거려 15개월 만에 완성한 책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잠수복 또는 잠수종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만은 다이빙 벨이라고 하죠. 잠수종에 갇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갇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의 뇌 질환 때문에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고 눈만 깜빡거릴 수 있는, 그것도 왼쪽 눈만 깜빡거릴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뿐이지 의식은 분명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데 의식은 명료한 상태. 이 책의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으로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것처럼 보이던 장 도미니크 보비, 이 책의 저자입니다. 장 도미니크 보비가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 후 잠수종에 갇힌 채, 그러니까 잠수종에 갇힌 상태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는 유일하게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왼쪽 눈꺼풀을 깜빡거려 책 한 권을 씁니다. 잠수종과 나비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모든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일은 사고처럼 갑자기 닥쳐옵니다. 예고하지 않죠. 특히 고통스러운 일일 경우 그렇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것처럼 보이죠. 수많은 사인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사인을 애써 외면했었죠. 그러고 난 후에는 이 사태가 번지고 나서야 왜 그때 미리 대비하지 못했을까? 후회를 거듭하곤 하는 모양입니다. 이걸 두고 인간의 약점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인간의 이기적인 태도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있을 때 귀한 줄 모르는 것, 깊은 병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장 도미니크 보비는 이 책에서 잘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비틀즈의 명반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를 아십니까? 비틀즈 많은 앨범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앨범입니다. 하나의 그 아트락이랄까요? 그 프로그레시브 앨범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말씀드리면 컨셉 앨범 또는 인티그레이티드 앨범이라고도 하는데요. 판 전체, 그러니까 이 LP 전체가 하나의 그 개념 하에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앨범인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앨범의 마지막에 A Day in the Life라는 곡이 실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앨범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책에 A Day in the Life라는 노래가 소개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이죠. 일단 문장을 보시죠. 면도하기, 옷 입기, 코코아 한 사발 마시기 등 지금 생각하면 기적같이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상적인 모든 동작들을 기계적으로 해치웠다. 라디오에서는 교통 혼잡을 나뉘는 스포츠 뉴스 사이사이로 비틀즈의 내 삶 속의 어느 하루가 흘러나온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앞뒤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 눈앞이 흔들거리는 듯 하더니 머릿속도 멍해졌다. 비틀거리며 BMW에서 내렸다. 나는 거의 서 있을 수도 없었다. BMW라고 하니까 촌스럽다고요? 그럼 뱀배라고 하죠. 저는 모릅니다. 어떤 차인지 잘 모르는데 고급차라고 하죠. 최고의 고급 차를 시승할 땐가 그렇습니다. 차를 타다가 타고 가는 중에 뇌졸중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쓰러지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사고였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 A Day in the Life, 내 삶 속의 어느 하루라는 이 노래는 존 레넌이 실제로 신문에서 어떤 뉴스를 보고 착상을 했다고 하죠. 신문에 그 기네스의 유산 상속자인 타라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그 뉴스가 실린 모양입니다. 뉴스를 보고서 이 노래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1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신문을 읽었어. 그런데 말이야. 성공한 운 좋은 남자가 신문에 나왔더군. 이런 뜻입니다. 정말 슬픈 소식이었지만 난 웃을 수밖에 없었어. 난 사진을 봤거든. 그러니까 운 좋은 남자, 잘 나간 남자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뉴스로 실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자기가 알았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 가사보다는 곡이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상당히 논란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 마약 문제 어떠니 뭐니 해서 논란이 많은 곡이었는데 가사 말고 일단 곡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런 노래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쏠쏠한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너무도 일상적이어서 우리가 귀한지도 모르는 것들이 갇힌 상태가 되면 얼마나 절실한 일로 다가오는지 바로 그거죠. 면도하고 옷 입고 차 한잔 마시고 하는 게 기적같이 여겨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눈을 제대로 뜰 수 있고 귀로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잘 모르죠. 그리고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후천성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사고 때문이겠죠. 네.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잘 모르는 상태로 배려도 잘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늘 뭔가를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상상해서 체험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수정에 갇힌 자의 꿈은 어땠을까요? 심란했겠죠. 이 장 도미니크 보비가 겪고 있는 이 질환을 감금증후군, 그러니까 로크드 인 신드롬이라고 하네요. 로크드 인, 어딘가 갇혀 있다는 뜻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식은 명료한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어떨까요?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원망들, 회환들, 환멸들, 고통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들, 정서들이 엄습해 왔겠죠. 그러면서 많은 꿈에 시달렸을 겁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이 책에서는 꿈속에서 나는 몇 번이고 도망치려 했지만 기회가 생길 때마다 보이지 않는 무력감 때문에 단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나는 말하자면 뻣뻣한 조각이었고 미라였으며 유리관에 갇힌 상태였다. 책을 읽으면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장 도미니크 보비에게 정서적으로 이입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나는 어땠을까? 또 바로 내일, 아니 바로 1시간 후에, 아니 바로 10분 후에 내가 이런 상태에 처할지도 모른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크게 확장해 나가면은 죽음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이 책을 읽으면서 몇 번씩이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런 몸뿐만이 아니고 내 몸을 거쳐서 쭉 이어진 관계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포함해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들, 그 사람과 정치의 관계들, 수많은 그 관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잠수정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꿈을 꿀 것인가? 어떤 상상을 할 것인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장 도미니크 보비가 도움을 받아서 글을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몸 성할 땐 뭐 했단 말인가? 바로 이 장 도미니크 보비를 괴롭힌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 병문안을 온 아들의 머리카락도 쓰다듬어 줄 수가 없어요. 그 회한과 슬픔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아마 가늠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렇게 씁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내 아들 테오필 녀석은 50cm밖에 안 된 거리를 두고 얌전히 앉아있는데 나는 그 아이의 아빠이면서도 손으로 녀석의 순 많은 머리털 한 번 쓸어줄 수도, 고운 솜털로 뒤덮인 아이의 목덜미를 만져볼 수도, 또 부드럽고 따뜻한 아이의 작은 몸을 으스러지도록 안아줄 수도 없다. 이런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극악무도한, 불공평한, 더러운, 끔찍한. 순간적으로 나는 그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목에서는 그르렁거리는 경련이 터져나와 테오필을 놀라게 한다. 살아생전에 두 아이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 더 잘해야 되는데 참 말처럼 잘 되지 않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정말 내가 놓여있는 이 소소한 상황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아가서 다른
수많은 관계망 속에서 내 위치가 얼마나 고마운지 말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이죠. 책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읽어주지 않으면은 책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절망적입니다. 이 이미지 찾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런 구절들이 저에겐 탁 꽂혔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나는 창가에 쌓인 책들을 바라본다. 오늘은 아무도 나에게 책을 읽어줄 사람이 없으니 그저 쓸모없는 도서관처럼 생각된다. 세네카, 졸라, 샤토브리앙, 발레리 라르보가 겨우 1m 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지만 가혹하게도 나는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검은 파리 한 마리가 내 콧잔등에 와서 앉는다. 나는 파리를 쫓으려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본다. 그래도 놈은 버티고 있다. 올림픽 때 구경한 그레코 로만형 레슬링 경기도 지금처럼 처절하지는 않았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슬프죠? 책들이 있는데 읽을 수가 없고 콧장등에 파리가 한 마리 앉았는데 이 파리를 쫓을 수도 없습니다. 그 상황이 레슬링 경기보다 더 처참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겠죠? 네, 이런 책 읽으면서 발견하는 아주 소중한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발레리 라르보라는 사람인데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 폴 발레리라는 이 시인이자 사상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발레리 라르보라는 사람은 몰랐어요. 근데 뛰어난 번역가이자 에세이스트였다고 하네요. 성 히에로니무스의 가호 아래에서라는 아주 번역에 관련한 유명한 책을 썼는데 제가 부랴부랴 이 책을 주문해서 읽었습니다. 이런 귀한 책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조금이라도 눈 밝을 때 좋은 책들 많이 읽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책들 많이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해드려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책의 제목이 잠수종과 나비라고 했죠. 잠수종에 갇혀 있지만은 이 나비처럼 날아가는 상상의 꿈을 펼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비가 되어서 이곳이 아닌 잠수종에 갇힌 이 상태가 아닌 더 자유로운 상태로 날아가고자 하는 꿈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소동이 가라앉고 다시 침묵이 찾아오면 나는 비로소 내 머릿속에서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나비들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나비의 날개짓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이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명상에 가까운 주의력이 필요하다. 숨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그 소리에 파묻혀 버릴 정도이다. 어찌 보면 매우 놀라운 일이다. 내 청각은 향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비 소리를 점점 더 잘 듣게 된다. 어쩌면 내가 나비의 귀를 가졌는지도 모르겠다. 하나의 감각을 잃으면 다른 감각이 점점 더 예민해진다고들 하죠. 우리 이 책의 저자 장 도미니크 보비의 경우에는 잠수정에 갇힌 상태에서 아주 예민해진 그 감각을 나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비의 날개짓까지 들을 수 있는 경지에 오른 것 같죠? 우리의 감각이 그나마 살아있을 때 이 감각들을 예민하게 벼리는 것, 이것도 살아있는 기쁨을 더하는데 소중한 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귀한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죠. 참 많습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많고요. 귀를 갖고도 듣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많은 것 같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도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귀한 줄 몰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잠수종과 나비는 영화로도 개봉됐습니다. 영화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책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어떤 상태에 있든 다시 한번 느끼게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자연도 그렇습니다. 특히 새울음 소리가 요란스러운데요. 지금 밖에. 그리고 초록이 점점 깊어지죠.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는 한참 후에야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늦게. 어떤 분은 생태 백신이란 말을 쓰던데요. 친환경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의 자연이 선물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영영. 그리고 정치적 환경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우리의 민주주의 성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랐습니까? 그 결과로 얻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잠시 망각해버리면 또다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할 줄도 모릅니다. 그 고난스러운, 그 힘겨운 싸움을 말이죠.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인가요? 어제인가 그제인가가 대통령 취임 3주년이었군요. 그것이 행복인지도 모르는 채 오히려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그 아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한단 말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하게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아는 거죠. 또 태양은 얼마나 눈부시게 보였겠습니까?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열쇠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내 잠수복을 열어줄 열쇠는 없는 것일까? 종점 없는 지하철 노선은 없을까? 나의 자유를 되찾아줄 만큼 막강한 화폐는 없을까? 다른 곳에서 구해보아야겠다. 나는 그곳으로 간다. 나의 자유를 되찾아줄 만큼 막강한 화폐가 있을 리가 없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구해보아야겠다. 나는 그곳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네, 있을 때 잘해야 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장자크 보비의 책 잠수복과 나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묘